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서 극적 화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쇼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진짜로 갈등이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너무나 어색한 데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험한 말이 오갔기 때문이죠. 실제로 박수영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사이코패스, 양아치에 비유하기도 했고, 김태흠 의원은 오만 방자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수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 문제는 어제 어설픈 쇼를 하다가 끝내 사고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택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옆자리에 태우고 조문을 가겠다고 한 건데요. 그 조문 일정을 본인들의 정치적 행사로 활용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김은혜 공보단장은 조문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당의 원팀 행보를 부각해서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죠. 참신한 선거 전략이 논의됐다는 후문. 그 전기차는 사실상 움직이는 선거대책본부였던 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글이 삭제됐다곤 하지만 이미 박제가 돼버렸죠. 당연히 조문 가는 건데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화제 국민은 눈물 흘리는데 좋아서 환호하는 못된 사람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고, 조문 가는 자리를 어떻게 선거운동본부로 삼을 수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남영희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김은혜 공보단장의 글도 논란인데 어떻게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요. 지금 소풍이라도 가는 기분이었냐?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라고는 국민의힘엔 도대체 없는 거냐? 그래서 즉각 사과를 요구했는데 심지어 현장에선 이렇게 박수를 치고 따봉 엄지척을 날리고 이런 황당한 쇼에 오죽하면 펜코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마저도 구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할 수 없다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분의 소방관이 어제 순직을 하셨죠.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에 그걸 본인들의 정치적 수요로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는 공무원을 왜 늘리냐며 소방관 충원 예산에 반대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하려는 걸까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어제 100분 토론을 제외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SNS로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카페에서는 지지를 철회해야겠다, 정말 답이 없다, 윤석열은 배신자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우라통이 터진다, 윤석열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없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원팀을 선언한다? 정신 감정이 진짜로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성중 씨는 최근에 막말 논란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지역 비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의원이 2022년에도 떵떵거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외로도 김건희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사과한 후로도 계속 논란이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핵심은 미국 뉴욕대 연수를 받을 당시 한국 폴리텍 대학에 출강했다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애초에 물리적으로 강의가 불가능한데 자필 서명이 돼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건 허위 작성해서 강사료를 지급받은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개명 전 김명신 이름으로 강사 날인이 돼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박홍근 의원은 몸은 미국 뉴욕에 있는데 어떻게 강서 캠퍼스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에는 나라 망할 듯 달려들던 언론과 수사하던 검찰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조국 정경심 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도 말고 똑같이만 대해라,
이런 반응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도로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합니다. 김진태까지 나서면서 멸공 캠페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오죽 다급하면 저런 식으로까지 하나 싶습니다. 시진핑 대신 김정은 사진을 올리면서 정용진 씨가 멸공은 중국과 상관없다 이후로 포스팅 올린 걸 보더라도 중국과 엮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명글까지 상세하게 올리고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니까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듯 보이지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결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까지 실릴 정도로 오너 리스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린 정용진 씨는 좌우 없이 다같이 멸공을 외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좋다 하고 최지영 같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까지 등판하고 있는데, 저렇게 선을 모르고 1절을 넘어 4절까지 외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곤하게 생각하고 반감만 커진다는 걸 저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기 객관화도 못하고 혼자만 잘난 줄 알고 여러 피곤하게 만드는 꼰대들을 보면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정치권 외부에는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있다면 정치권 내부에는 일배수호대 나경원 씨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나경원 씨는 본인 영상 계속 다루니 안진걸 수장님과 함께 저를 고소까지 했었는데, 물론 무혐의가 나왔지만 표현의 자유라면서 일베까지 옹호했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황당할 따름입니다. 나경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보려 하고요.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인간이 자기가 진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냥 태물 악플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엄마 찬스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저렇게 염치 없이 뛰어드는 걸 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고요. 결국 저들은 저런 멸공으로 색깔론을 가져오며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을 총결집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안철수 씨를 통해 외연 확장을 하며 공동정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넘어야 할 장벽이 한둘이 아니고요. 안철수가 괜히 안철수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많은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안철수 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기다, 전 국민이 재난당한 적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하고 한가한 소리를 해서 역풍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10년째 비호감도 압도적으로 1위였던 이유도 저런 공감 능력 결여에 있는 거고요. 검찰에선 김건희의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소식도 최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동시에 윤석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비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저런 사람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화재의 순직 소방관 연결식에 참석해서 별도 의전이나 형식을 갖추지 말고 조용히 조문을 다녀왔다고 하죠. 평택화재 연결식을 본인들 정치쇼로 활용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최근 언론에서는 저를 향해 이재명 지지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보도를 했네요. 대략 내용은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들인데, 윤석열 씨를 향해선 저급한 SNS 어구로 비판했던 내용, 무식 무능을 넘어 역대 최악의 후보라는 비판, 반면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국민 공모가 대박이 나고 더 나아가 여의도 정치 불신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외로도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 관련해서는 어이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앞장서서 김건희를 내쫓지 않는 이상 영원히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박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평론가가 아닌 당대표이기에 단순한 비평 정도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에게 이재명 지지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진중권 씨에게도 친윤 스피커 정도는 붙어야 공정한 보도가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 후보가 무식 무능을 넘어 사고치고 망신까지 당하고 있으니 일시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지만 진중권 씨의 행보를 다들 기억할 거고요. 친윤 스피커를 넘어 이젠 퇴물 악플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음에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 개나 소나랑 어울리기 싫다 뭐 이런 겁니까? 아직도 기계적 중립의 미련을 못 버리겠다면 최근 탈주한 권경혜 씨랑 건희 흑서라도 준비해 보시고요. 저렇게 윤석열 후보 공개 지지가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는 건지 그래놓고 중립적인 척하는 거 보면 기가 차서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개벌은 남 안 줍니다. 자, 윤석열 지하철 탈 때 뭐라고 인사하냐 이렇게 물어왔다. 왜 이런 말을 언론에 나가서 하죠?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어쨌건 이준석이가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대거 이탈한 청년층과 이 지지율에 관련해서 언제든 방향성만 잘 설정하면 그중에 상당수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MBC에. 우리 당에서 이탈한 20대 지지율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 때로는 허경영 후보로 갔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20에서 10, 요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40에서 50은 관망세다. 속도감 있게 빨리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되지 뭐 이거 누가 해. 또 선대본부 내 청년 컨트롤 타워 젠더 게임 특위를 신설하고 하태경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긴밀히 상의 중이다. 또 자리에 탐하고 있어요. 자리를. 후보가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는데 끝까지 연습 문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어 젠더 문제는 신지의 영입이 절정이었다면서 아이템 모으기처럼 20대 남성을 위해서는 이준석으로 됐고 그럼 20대 여성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인데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틀렸다다. 그럼 자기가 하면 돼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안철수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준석 들어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가면 떨어지고 뭐 그런 건가요? 20대가 개돼지인가? 왜 20대 지지율이 이준석에게 멀어졌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윤석열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왜 멀어졌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탓을 윤석열 후보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준석이는 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젠더 이슈 같은 데서 지금 원하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많다. 때로는 청개구리식 반대를 하면서 젠더 이슈를 얘기했다. 안철수를 또 청개구리라고 비교하면서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이준석 어제 보니까 뭐 나 못 들어가 뭐 난리치고 연병 떨고 막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제는 뭐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어느 자리든지 가겠다고. 청개구리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 남이 좀 방향을 바꾸면 청개구리고 자기가 방향을 바꾸면 그건 정책인가? 전략이고. 자,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다시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최근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지 본인 이런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이다. 예. 뭐 두고 보죠. 그건 뭐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젠더 이슈가 아니야. 정권 교체 이슈지. 예. 자, 이준석이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사이코패스, 양아치라고 부른 박영수 의원을 겨냥해서는 저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또 훈계질이죠. 자, 이준석이는 윤 후보와 평택 소방관 빈소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의 대화가 관련해서 윤 후보가 지하철 출근길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표님 하고 물어보자 저는 아침에는 보통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인사법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얘기하죠? 윤 후보가 바보입니까?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후보님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또 일일이 자랑을 하고 앉아있어요. 후보 깎아내리는 거죠. 윤석열은 인사도 못합니까? 이준석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도 괜찮을 거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오늘 하루 어떻게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할 말 없었으니까 차 안에서 답답해서 그냥 물어본 건데 이걸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구절절 윤석열 후보는 인사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 윤 후보가 진짜 피곤했는지 활발히 얘기하다가 수원쯤에 가서 잠이 들어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조금 얘기했다면서 권영세에게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다.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럼 기대에 져버리면 또 박차고 나오는 겁니까? 개벌은 남 안 준다고 그대로 가고 있군요. 방송에 나가서 이것저것 떠버리는 거. 정말 한심한데요. 그래도 좀 뭔가 바뀌고 말이죠. 며칠간은 방송에 안 나오고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방송에 나가서 뭐 선대위 얘기 계속 하고 있고 후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지지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는 20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울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안철수 후보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 금방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후보 아침에 지하철 탈 때 인사도 제대로 못 해갖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후보가 아직 어리숙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저한테 사이코패스 양아치라고 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진짜 개벌은 나만 주는군요. 이게 여러분들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죠? 이런 인터뷰가.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됩니까? 자, 안철수가 청개구리다. 뭐 최고위원으로 들어와라. 평론가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안철수 후보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뭔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점잖고 메시지를 던지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나오는 대로 뭐 옛날에 이랬는데 안철수 청개구리야 왔다 갔다 해. 안철수가 네 친구냐? 저는 이준석의 이 개버릇 정말 이거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후보가 당사에 있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야.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했어요. 국회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후보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김기현이 만들었다는 거야. 오전에는 뭐 전날은 사퇴한다 난리치고 오전에는 이준석 때려잡자고 난리치다가 또 갑자기 이준석이 사바사바 하니까 그래 후보 불러갖고 화해하는 극적인 모습 보이고 우리 평택 내려가자. 한 차에 타서 평택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일정이 있었어요. 그거 다 채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 저녁에 평택까지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가니까 잠이 든 거예요. 피곤해서. 오늘 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가도. 후보자도 오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생각도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끌고 내려간 거예요. 후보자가 차에서 피곤한 거야. 갈 말도 없어. 뭐하지. 그 아침에 지하철 타면 무슨 인사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평택이 강남에서 종로 가듯이 빠르게 갑니까? 생쇼. 과거 손학규를 자기 차에 태워서 생쇼 하듯이 또 생쇼를 한 거예요. 후보자 어제 저녁은 아주 지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권 본부장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기대. 너 잘해라 이거야. 마음에 안 들면 나 언제든지 또 난리칠 거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나가면은 사퇴할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리고 뭘 나가. 안 나가면서 계속 이제 분탕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방송마다 다니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송 안 나가도 되거든요. 뭔 인터뷰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선 후보가 광이 나야 되는데 이준석이 돌아다니면서 당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지금도. 오늘 현재도. 단일화해야 되는데 우린 단일화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일화 세력. 우린 단일화 세력이에요. 근데 오늘도 안철수 보고 청개구리라고 그랬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진짜. 윤석열 후보가 아침 지하철 탈 때 인사하는 방식도 모른다? 참 의아하네요. 요 기사가 인터뷰니까 라디오를 그대로 딴 거예요. 이게. 라디오를 그대로 땄는데 뭐가 찔렸는지 또 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수정을 또 했더라고. 나중에. 뭐가 찔렸는지.
그 부분 보니까 뭐가 찔렸냐면은 선대본부장 무한한 신뢰를 하고 있다. 권영세에게. 야,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지금 나서야 되냐 이거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후보가 알아서 하게. 결국 어제 만남 이후에 이준석에 기만 살려줬고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윤석열 후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기대에 져버리는 행동을 했다 하면서 난리칠 거고 또 단일화 뭐 하면 청개구리랑 왜 하냐 뭐 하냐 이러면서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너무너무 안심한데요. 예. 자, 하여간 우리는 단일화 세력입니다. 뭐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지지도가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이번에는 정권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준석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예요. 진정한 단일화 세력, 반문 세력 뭉쳐서 대장동 깨부시고 라임옵티머스 깨부시고 원전 복귀시키고 문재인, 이재명 깜빵 눕는 그게 바로 정권 교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개돼지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사료 드셨습니까? 예. 우린 밥 먹어야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이는요.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응진하고